제 얼굴은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니까. 아이, 진짜. 이건 이전에 출산 택일 됐던 사주인데요. 그랬나요? 가르디올라님, 대단하십니다. 월드컵 그때 너무 아까웠어요. 역시 가르디올라님이 축구 전문가십니다. 2대1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가르디올라님이 상기시켰네. 이전에 출산 택일 사주인데, 출산 택이라는 게 뭐 한 일주일, 뭐 이게 급할 때는 3일 뭐 정도에서 낮 시간 정도를 이렇게 뽑게 되는데, 이전 보니까 27년도 자료가 있어서 올려봤습니다. 출산 택일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을 하면 치트키 있잖아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러죠. 치트키 같은 느낌? 아니면 태어날 때 아이템을 왕창 받고 태어나서 쉽게 게임을 하는 느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돌릴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네요. 자, 이 사주가 제가 시간을 일단 저기다 마킹을 해놨는데, 일단 저 날짜 중에서 어느 시간이 좋을지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보세요. 본인 같으면 저 날짜에서 어떤 시간을 뽑을까? 파인애플님, 가르디올라님, 시은님, 사랑의 의님. 뭐 앞에 있는 시간 여기까지는 뭐 불가능하니까 이건 뭐 제외하고요. 여기는 통상 가능한 시간이 뭐 한 8시부터 가능하다고 보면, 제가 경험한 걸 알려드리면, 제가 그래도 한 7년, 2017년도 됐으니까 7, 8, 9, 땡, 1, 2, 6년의 경험은 있네, 그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출산 택일 비용이 싸지는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오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뭐 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 첫째, 자식복이 부족한 부모가 저한테 동일하게 왔을 경우와 자식복이 좋은 사주가 이렇게 왔을 때, 자식복이 좋은 사주들은 제가 드린 사주의 거의 100%,
출산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자식복이 좀 약한 거, 아예 없는 사람은, 아예 흉한 사람은 저한테 오지도 아마 않을 거예요. 안 왔으니까, 왜냐면 비싸니까 쉽게 오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엄청 시중에 싼 레벨로 했다 그러면 뭐 자식이 흉한 사람도 왔을 거고 좋은 사람도 막 왔겠지만, 이제 비싸다 보니까 그게 좀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 파인애플님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흉한 사주는 뭐 안 왔으니까 그까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식복이 좀 부족한 사주들은 제가 드리는 1순위에 낳지 못했어요. 딱 2명이었어요. 2명. 부모가 자식복이 좀 부족하니까 첫 번째 드린 날짜에 안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은 이제 넘어져 가지고 빨리 출산이 돼버린 케이스고, 한 사람은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날을 못하고 두 번째 차순에 태기를 다시 받아가서 애를 낳는 걸로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는 제가 그래요. 자식복이 없으니까 1순위까지는 못 가져가는구나. 그래도 2순위는 가져가는 거. 2순위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식복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태기를 하면 그게 플러스 돼서 올라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자식복이 좋은 사주는 저한테 오면 거의 뭐 베스트를 받아가는 케이스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된다. 만약에 흉한 사람은 아니 저한테 아예 오지도 않았겠죠. 제가 얼마다라고 하면 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주들이겠죠. 주로. 자식복이 있는 사람들이 자식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그 복이 있다는 거는. 그러면 그 좋은데 출산할 수 있는 인연이 맺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런 곳을 찾아갔을 때 또 돈을 지불할 의사가 또 만들어지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써도 이상한 데서 해가지고 좋은 사주를 못 받는다든지. 인간의 힘으로도 운명을,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이 20억은 될 수 있어도 10억이 100억이 되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 않는 것 같다. 근데 또 이렇게 봅시다. 그게 뭐 완벽하게 100%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100%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죠. 자, 사주가 예를 들어서 왜 이래 안 돼. 한 80에서 90% 맞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10에서 20%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주가 좋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잘 되는 사주는 잘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 요 케이스들은 사주가 안 좋은데도 잘 되는 케이스들이 종종은 있어요, 보니까. 어제 손님이 왔는데 서울대 출신 의사분들이에요. 근데 공부가 서울대 출신 의사 정도까지는 안 보였는데, 사주가 그렇게 나쁜 사주는 아니었지만, 야, 그 정도까지 된다라고 이게 좀 가늠이 사실 좀 안 되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사주가 다 좋아야 된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겠죠. 뭐 나이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까지 짝을 못 찾고 한 거 보면 그게 뭐 꼭 좋은 사주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학업 능력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깨달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그 여튼 제가 6년 실제 철학관을 열고 태기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래요.
실패가 딱 두 번인데 어떻게 그게 자식복이 없는 케이스들만 딱 그럴까 이런 거.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좀 부족했다 이런 거. 그리고 자식복이 있는 사주들은 확실히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확실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딴 데 말을 더 믿을 수도 있겠죠. 뭐 저도 뭐 100% 정답은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래요. 자, 보자. 한 명이 을사시 하셨고, 그 다음에 자식복 흉한 사람은 그래도 좋은 출산태기를 하면 단계는 한 단계 이상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최고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출산태기를 하면 안 한 것보다는 사주가 좋은 거예요. 인생이 4개이면 종격인지 한번 봐야 되고요. 아니면 뭐 알지 못하는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갑진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일단 이 날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인애플님 임상 많이 해보셨네. 과르데올님 을사 하셨고, 자, 시연님 아파서 못 하시나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돼 있어요? 왜 이거 전체 알림 설정을 안 하니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시연이 너무 어렵나요? 갑진을사 병호정미 아무거나 찍어도 다 좋지 뭐. 저 날짜에 뭐 갑진을사 병호 무신기유 경술 몇 가지 규칙 들이밀면은 XXX 하고 나면 나머지 중에 뽑으면 되지 뭐. 근데 알림이 안 갔나? 아, 이상하네. 유튜브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을사 가겠습니다. 을사 2표 나왔습니다. 을사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 을사가 뚜렷하게 좋은 것 같다. 확실하죠? 다른 분 의견은 없으신가요? 없나요? 싸싸. 자, 을사는 목이 있으니까 을사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제도 하나 붙여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신약하지만 재성은 물을 흘러야 되니 나무 그렇게 그래 맞아요 맞습니다.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을사를 안 줬어요. 을사를 안 하고 다른 시간을 줬어요. 왜 안 쓰죠? 자, 그러면
첫째, 여기 갑진은 진술충 하니까 관성이 3개나 붙으니까 이거는 재성도 없으니까 이거는 빼죠, 그죠? 그리고 요게 갑목이 여기 기토 정관하고 식신하고 합을 하게 되면 기능이 둘 다 약화가 돼요. 그래서 갑진은 탈락이니까 뭐 갑진은 안 하셨으니까 뭐 신약하진 않습니다. 저희 운중은 임수가 유검월에 유를 2개씩 깔고 있다. 그러면 생은 충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신약은 아닙니다. 편에 보면 신약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갑진은 일단 X네, 그죠? X. 을사는 뭐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럼 일단 순위 올리고 병호도 제가 줬는데 좋지 않아요? 여기도 뭐 세모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미. 이 정미는 여기 또 관이 또 3개나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조금 배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이 또 3개나 되고, 눈치 있으시군요, 시연님. 또 여기도 선택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구나. 그럼 여기도 금이 이제 인성이 3개나 되니까 여기도 배제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이제 을사를 할 거냐 병호를 할 거냐, 이제 요 차이예요. 이게 진토만 아니었으면 갑진도 참 이게 갑기합도 아니고 그러면 갑진도 상당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물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을사 아니면 병호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유금의 생을 받은 임수가 흘러갈 곳이 분명히 을목이 있어야 더 발복하게 된다라는 이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서는 다 틀리니까 막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병호를 이제 화잖아요, 그죠? 병호를 선택한다. 야, 이 병호를 시상 편제를 띄웠을 때 괜찮을까? 라는 부분에서 유금이면 이게 정인격이잖아요, 그죠? 정인격에 화가 저렇게 강하면 재파인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재파인 이론을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론들을 여러 가지를 재파인 되나 안 되나 이게. 근데 이제 재파인 되기에는 여기 술토와 여기 기토가 재하고 이렇게 인성하고 서로 떨어뜨려 놓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병호는 하나로 봅니다. 병호는. 자, 이 병호는 하나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기 기토 자리에 병화가 있고 술토 자리에 오화가 있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격 자체의 유금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인데, 요 화는 절대적으로 토를 바로 생해주고 토는 금을 생해줘요. 순생의 위치를 그대로 잘 쫓아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기 정화는 여기 기토를 생해주게 되고, 그래서 격 자체를 이 화들이 3개가 되더라도 절대 건드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3개다, 개수가 3개다, 몇 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보다 그 위치가 격 자체를 건드리지 않느냐. 만약에 임오가 됐는데 또 병오로 했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이 술토가 토생금하고 있다. 그러면 화가 와도 화생토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방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목이 있어야 좋은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절대적으로 만약에 저 구조에서 목이 없는 게 이 사주에 사실은 조금 아쉬워. 병호시가 됐을 때. 근데 아까 여기에 보면 임수하고 정화하고 합을 해서 천간에 목이라는 걸 약간 생성시켜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없는 건 아니고 생성해주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렇죠. 통을 짜고 있으면 더 세지는 거죠. 병호 이런 것처럼. 그 을사도 그러니까 을사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게요. 만약에 그 앞에 게 다른 글자를 생각 안 하고 을사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병호하고 한번 생각해 볼 맞짱 뜰만한 거긴 해요. 왜냐면 을목은 사를 생해주고 있는 글자니까 사화의 파워가 약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을사가 되면 요게 있어요. 저기서 여기 술토가 을목하고 사화의 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이게. 술이라는 글자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화가 완벽하게 힘을 발현할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점수가 좀 살짝 깎이는 거예요, 병호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럴 때 장지 이런 부분들도 보는 거 미세하게. 을사가 절대 나쁘지 않아요. 을사를 선택해도 이 사주가 잘 되는 건 분명해요. 이거는 거의 100%예요. 그렇지만 병호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은 것 뿐인 거야. 여러분들이 저 사주에 을사를 붙였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욕 들어먹을 일은 없습니다. 충분히 선택하고 태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연유에서 병호가 채택됐습니다. 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병호에 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을사가 가지는 에너지가 좀 약화되는구나. 아주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병호랑 한번 비벼봐야 되는데 비비기에는 좀 또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봐야 되니 택이라는 게 쉽지 않죠. 이 하루에 있는 날짜도 그죠. 그래서 택일이 이게 10일만 해도 120개 사주가 나오는 거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거기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높낮이를 서로 가늠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도 이제 그 역학 카페 이런 데 보면 뭐 5만원짜리도 받고 10만원짜리도 받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그걸 동시에 겹치면 그걸 선택하겠다 이러는데 다 멍청한 짓이죠. 제가 봤을 때는. 추산태기는 고난도가 아니라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장면 같은 경우는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설사 사주 분석을 잘못하고 오행을 선택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장명은 다시 또 지어서 개명하면 돼요. 그죠? 아이가 커서 아니면 뭐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또 바꿀 수 있잖아요. 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태어나는 순간 잘못 출산태길이대가 태어나면 이거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월지는 뭐 한 40% 이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월지를 먼저 보는 거죠. 계절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이사주 한번 볼까요? 이사주. 요사주 한번 보세요. 봐봐요. 여기 안 나와 왜? 예를 들어 이 사주가 실제 있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신약으로 보이나요?
파인애플님 이것도 신약이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여기 배우면 여기가 더 신약이네. 가로듀알님, 저희는 무조건 일단 이거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시간을 드릴 때 손님들한테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1시까지를 내가 정한 사시를 주게 된다. 그러면 9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낳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백한 신약. 그럼 이 제복이 어떻게 보여요? 제복이 없어야 되는 거죠. 신약 사주에 무슨 제복이야, 그죠? 신약 사주의 제복이 요 그러면요. 아,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예, 얼목은 공망이고. 자, 제복 10억, 50억, 100억, 300억 더 이상. 자, 어느 구간일까요? 10억 1, 2, 50억, 100억 3번, 100억 이상 4번, 더 5번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1번이네, 파인애플님은. 1번 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틀릴 거니까 뭐. 자, 이 사주는 500억입니다. 500억. 그래서 아까 신약 사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500억이라니까요. 가상이 아니고 진짜로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실존이 있으니까 얘기하지 뭐 그냥 제가 가상으로 하겠어요. 저는 소설 쓸 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지 말라고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걸 신약으로 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월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는 엄청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임수 일가는 일반적으로 경호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주가 뭐 완벽한 사업가 쪽은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돈을 많이 받죠. 유산도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윈디리님 오랜만에 오셨네. 아, 저번에 오셨나? 그러니까 이게 그 신강신약을 어떤 식으로 보는지 보면 일단 임수가 유거물이다, 신월이다 그러면 신약이 아니다,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해하라. 아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사주는 안 봐드립니다. 아, 월지는 어마어마합니다. 월지는 절대 버리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냥 단순한 이 계절에 태어났으니까 얘기하겠지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거죠. 월지엔 사주를 배우는 곳이다 보니 사주를 직접 봐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는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월지는 우리가 사회 연결 고리이기도 하고 전생과 연결된 고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정신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월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재정적인 뭔가를 판단할 때는 월지를 잘 봐야 된다. 항상 잠재되어 있다. 지금 당장 표출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 잠재된 내정의 심리나 마인드 자체는 그걸 항상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진짜 깊은 관계가 아니면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드러내기 때문에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 눌러버린 건 아니죠. 아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토도 있고, 아까 보면 개수가 축토에 뿌리 내리는 부분도 뭐 있고. 자, 그래서 을사가 아니고 병호를 했다. 그리고 여기 정의환목이 해당하는 목기가 어느 정도 발현된다. 그래서 병호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관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그 파인애플님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만약에 격 중에는 관격이 신약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1순위. 자, 두 번째는 제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격은 자, 일간이 나고 월지라는 관이 있어요. 우리가 신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관이라는 놈하고 내가 대적을 해야 되는데 이 관은 나를 때리는 거야. 그럼 내가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 맞으면 내가 힘이 빠지겠죠. 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이제 제격일 경우는, 제격은 내가 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원투하고 힘은 빠지지만 맞는 것보다 힘이 덜 빠지겠죠. 그래서 관격이 제일 1순위로 신약해질 확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첫 번째가. 그래서 그 편관계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큰 병이 올 때 중병이 오거나, 아니면 편관이 세게 자리고 있으면은 단명한다든지 큰 병이 온다든지 나이 들어서 남들보다 간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 제격은 두 번째로 힘이 빠지긴 하지만 내가 쳐서 힘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덜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자, 식신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식신이겠죠. 뭐, 그죠? 식신은 내 에너지를 쓰긴 쓰는 거야. 막 공격도 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계속 뿜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서서히 에너지가 빠지는 거야. 그래서 힘이 덜 빠져요. 상대적으로 식신들이. 그래서 세 번째다, 식신은. 그 다음에 인격은 당연히 생을 계속 받으니까 그거는 뭐 약해질 이유가 없죠. 오히려 많이 받아서 문제지 뭐. 많이 받아서 오히려 게을러져서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만약에 인이 너무 많으면 또. 근데 이전에 서울대 나오고 대법원을 될까 고민하시는 분이 왔는데, 보니까 인격이었는데 인 3개, 관 3개로 균형을 딱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200억입니다. 목이 있었으면 500억 넘어가겠죠. 파인애플님 잘 아시는군요. 그 사주를 저런 걸 뽑아주면 됩니다. 오늘 그걸 보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거기 쓰지 않고 제가 여기 됐던 부분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이 사주를 한번 그림을 그려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마인드를 생각을 하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본 걸 보고. 자, 첫 번째는 여기 보실 때 아까 얘기한 이게 정인격이잖아요. 그죠? 정인격이다. 그럼 정인격의 어떤 사상이나 정신이나 학문적인 부분들이 나타나겠구나 를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관과 인이 아주 완벽하게 대등하게 잘 이루니까 거기도 공부 잘하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세계락?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좋아요가 부족하네. 잘 지적하셨네. 보면은 좋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매번 들어오시는 분도 이게 안 해. 내가 따르게 해가지고 채널이 활성화 확 되면 여기 다 없애버려야지. 자, 이 보세요. 자, 희신은 관이잖아요. 그죠? 관성. 자, 우리 문종은 어찌됐든 관인을 좋아해. 관인에 제 많은 걸 좋아합니다. 일단. 그래, 국가에 이바지하죠. 어? 관인. 그 다음에 재성. 이거 좋아해. 그러면 관이 기토가 이 술토의 뿌리를 확실히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정화의 생을 받고 있다. 이 구조가 좋은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 세계면 무조건 박격이다, 이거에서도 약간 벗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세계에 그렇죠. 제가 최고입니다. 인생 뭐 있나요? 그래, 요런 구조, 이렇게. 어? 그 다음, 이 관이라는 거는 나를 적절하게 채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국을 이뤄도 죽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여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500억은 그 제가 인을 직접적으로 봐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거에 비해서는. 근데 이 사주가 좀 아쉬운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이 없다는 이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사주를 뽑다 보면 그걸 다 만족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을사는 그런 부분들이 을사시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부족하다는 얘기였고. 아, 아까 그 세 개. 그렇죠. 오면 뭐 그런 거는, 어우, 대단하신 분이네요. 하는데, 야, 근데 그까지는 저도 좀 생각이 좀 어렵긴 한데, 생각보다 좀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세 개면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론도 있지만, 관인을 그렇게 팽팽하게 잘 짜게 되면 또 사주가 잘 자리 잡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식상이 재주와 능력, 식상이 있으면 재주와 능력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근데 이제 관인에서 오는 애들은 또 그 다른 맛이 또 있어요. 약간 차원이 좀 틀려, 두 개가. 네, 맞아요. 희미한 목 기운. 그래서 아쉽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 뭔가 좀 생성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미세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식상은 좀 허당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거 뭐 그냥 단적이니까 우리 뭐 정치색은 하지 말고, 그 식상을 잘 짠 애들이
지식이 1인데 비해 가지고 표현력은 10가지를 표현하거든요. 근데 관이는 진짜 10개를 받아들여서 식상이 없으면 하나밖에 못 뽑아내.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진보 성향의 당이고 여기가 보수 진영의 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실력은 오히려 내면의 실력은 뛰어난데 여기가 표현력이 워낙 좋으니까 여기가 더 두드러져 보여. 그리고 이게 미디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토론 배틀이 들어가면 무조건 보수는 무조건 진보한테 깨져. 지금까지 다 그래. 그냥 말빨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깊이 내면이 과연 이 사람이 더 뛰어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캐쳐 맞거든. 사기꾼이 든 건 없어도 얼마나 말 잘해요. 그냥 그게 쏙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도 뭐 제조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차원이 다른 부분들을 분명히 보고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제가 만든 목이 뭐 한 개만 있는 것보다는 많이 모자란 거죠. 그렇죠. 많이 모자라죠. 한 0.2, 0.3 정도로 이상은 봐주기 힘든 거라고 봐야죠. 집중력이 좋은 건일 수도 있고, 자, E는 받는 능력이거나 서성득이거나 좋은 그런 공부 환경이 주어지는 거고, 관은 자기 절제력이고 통제력인 거야. 근데 식상은 절제가 안 되잖아. 자기 목표가 섰을 때는 에너지가 팍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하게 노력파로 탁 들어가지만 그게 꾸준하게 못 가거든요. 그래서 관인은 꾸준성이 있기 때문에 관인이 공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게. 근데 식상이 그것만큼 노력하면 식상이 더 잘 돼요. 근데 그렇게 노력 안 해, 절대. 하늘은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벼락치기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주가 다 좋으면 벼락치기 해도 되겠지만 하는 애들은 식상이 좋은 애들이 벼락치기 하고 꾸준하게 하는 애들이 정인격이 합니다. 그런데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잖아. 근데 그 벼락치기 하는 애들이 공부를 관인격만큼 꾸준하게 한다면 정말 대단하게 나오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명을 어떻게 드리냐, 관인격은 거북이고 식상을 잘 짠 애들은 토끼다. 토끼가 절대 한 길로 못 간다. 이것도 갔다가 저것도 갔다, 이 짓 했다가 딴 짓 했다가 막 하니까 시간 낭비를 많이 하는 거죠. 관인은 어떻게, 그냥 이게 맞으면 그냥 쭉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시키는 대로 잘해. 부모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듣고 선생님 그러니까 이뻐하고. 관인격은 예를 들어 수시를 쓰더라도 좋은 거 해주겠지. 학교에서 혜택을 받겠지. 선생님 말 잘 듣고 하니까. 나 같아도 잘 줄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식상끼리 톡톡거리는 것보다. 그 직장 가서도 얼마나 좋아하게 이뻐하겠어요.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하는 애랑 부장님 그거 틀렸는데요, 저 하기 싫은데 이러면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뭐 부장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 중에서 뭐 좀 예외적인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죠? 자, 여기서 여하튼 중요한 건 관인을 잘 짰다. 일단 관인은 먹고 가주는 거예요. 일단. 열심히 안 하고 싶어, 걔네들 진짜. 열심히 하라면 준다 그럴 거예요, 아마. 열심히 하라면 죽어. 꾸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꾸준하면 진짜 판세가 뒤집어지는 거죠. 스티브 잡스 이런 애들 보세요. 그 식상격 아니겠습니까? 하는 스타일들이. 그런 애들이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파워를 내는 거죠. 관인격이 못 쫓아가요, 그런 거.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다 보니 한 가지에 엄청난 발복을 못하는 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계속 잘 보시면 돼요. 윈디리님 잘 아시네. 그리고 이게 확실히 식상객들이 한마디 하면은 알아듣는 게 굉장히 빨라요. 칙칙칙칙. 응용력도 좋고. 그런 애들을 정규 과정이 아니고 좀 다르게 키워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을려나 모르죠. 그래서 어찌됐든 제도권이라는 건 관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제도권은. 아, 그러시군요. 벼락치기인가요? 윈드리님? 벼락치기인가요? 뒤에 오시는 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그죠? 공부를 훨씬 많이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식상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수가 없는 경우 뭐 다는 100%는 일단 수가 없으면 암기력이 떨어져서 하든지 아니면 금수의 기운이 부족해서 수학적 자질이 부족하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게 그 윈디림 같은 벼락치기를 안 하면은 더 성적이 더 잘 나오겠죠. 예. 근데 이게 벼락치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면 좀이 쑤시잖아. 좀이 못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좀 하면 재미 없어지고. 그러니까 식상은 호기심인 거야. 호기심. 한 가지 호기심이 착창창이 안 되잖아. 조금 채워지면 딴 게 또 호기심이 막 생겨. 그러나 이게 자기한테 이게 나가는 거니까 머리 아이디어 회전력 이런 거는 상당히 좋죠. 융통성도 좋고 하고 식상이 장점들이 참 많은 건데 벼락치기만 해도 그 정도 잘하셨네. 그러니까 타고난 사주를 이런 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윈드리님 부모가 두드리 패면 말 들었겠어요? 쉽지 않지 뭐. 자, 여기 써져 있는 걸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기 사주를 들어보세요. 자, 격은 정익격이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워낙 그 머리가 좋은 애들은 학교 수업에 이렇게 하면 그걸 집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캐치하는 부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봐도 뭔가 해결이 팍 되는 거지. 저도 그렇게 빠르지는 못했어, 학교 다닐 때. 그냥 꾸준하게 그냥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던 거지. 본체는 임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유금의 생지. 임수는 유금의 생지잖아요, 그죠? 생지를 얻어 신앙하다고 돼 있네, 파인애플님. 맑은 샘철을 얻었다. 임수의 기준으로 유금이 물이 계속 생하게 되니 샘철을 얻었고, 임수 자체는 우리가 저렇게 생이 강하고 정의한목까지 약간의 그게 있다 보니 정신이 맑고 투명하다. 그 질서체계적이요. 질서체계적은 이제 관인을 잘 짠 걸 얘기하겠죠. 채통을 중요시한다. 채통은 정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정인격들이 이혼을 잘 못합니다. 채통을 중요시해서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거지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못합니다. 식상격들이 예를 여자가 이혼을 못한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격 자체 에너지가 뭐에 따라서 발현되는지 뭘 중요시하는지에 좀 달라지는 팩트예요. 정인의 선천 성향은 이제 정인에 대한 설명이죠. 이 감명제가 없는 거야. 제 노트 자료에만 있는 거니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늘 눈을 감고 들으십시오. 정인의 선천 성향은, 제 목소리 별론가요? 윗사람에 대한 공경과, 이건 정인에 대한 얘기죠. 예절의 품위가 깊고 행실이 바르다. 정인에 대한 다 성격들이잖아요, 그죠? 모범적 그릇을 담아가는 성품이다. 모범적 그릇은 관이 시신으로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월상에 있는 기토 정관의 상생은, 그러니까 기토와 유금이 서로 잘 붙어가지고 상생하고 있는 거예요. 저럴 때 앞뒤로 붙어 있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력을 얻어 근이 윤택하니, 그러니까 기토에 관도 뿌리가 필요한 거예요. 술토의 뿌리가 윤택하다는 건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 뿌리라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도 보셔야 돼요. 그 기토가 토에 뿌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화의 생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토가 금의 기운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 세 개가 다 융합이 됐을 때 그 에너지가 굉장히 작동이 잘 된다는 걸 항상 유념해 두셔야 돼요. 3단 논법. 근이 윤택하니 명분과 자존 체계를 확립하는 관성의 힘이다. 아니면 그렇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기유로, 그 다음에 유금은 술토로 서로 상생이 붙어서 상생을 하고 있는, 같이 상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상생관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거의 최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저 정도면. 어디까지 했지? 관성의 힘이다. 이제 술토의 뿌리가 두터우니, 술토의 뿌리가 좋다는 얘기죠. 관인 상생의 근위가 동반하노니 인품이 청결하고, 인품이 좋다는 얘기죠. 순리에 부응하며 순리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죠. 관인은 순리입니다. 식상은 순리에 역행하는 거고, 체계적이다. 체계적인 관을 얘기해요. 체계적 그릇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격 자체가 관인으로 희신으로 잘 짜고 있다. 목의 식상이 없어.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 목의 식상이 없어. 기토와 술토는 개수한테 극하는 게 아니라 유금으로 쏠려 들어간다 보면, 그렇죠. 유금으로 쏠려 들어가고, 임수를, 그러니까 무조건 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임수 자체가 유금의 생을 받아서, 아까 여기에 지금 신앙하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신앙하면 적절한 제어도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관이 필요한 거예요. 유금으로 빠져주는 애들은 또 유금을 빠져줘야 되고, 적절하게 제어가 또 돼주는,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술토가 7살이 되는 건데, 저런 경우는 7살 작용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어디까지 했지? 목의 식상이 없어 융통성은 다소 떨어지는 운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융통성 얘기할 때는 식상을 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융통성은 식상이다. 두 번째는 재성이다. 다소 떨어지는 운으로 보이나. 시상편제가 유광하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상편제입니다. 유광하니 빛이 좋다는 얘기죠. 성장하면서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비록 식상이 없어서 융통성은 좀 떨어지지만
시상에 있는 편재는 시는 나중에 돼야 되는 거니까 좀 성장을 하면 그 편재에 의해 가지고 융통성이 살아나게 된다. 정제면 융통성이 떨어지는데 편재는 또 살아납니다. 또 시상은 임수하고 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일간하고. 그죠? 아울러 부모자리 원합이긴 하나 부모자리 원합은 그 부모자리 정화와 일간인 임수를 얘기합니다. 목의 출함이 있으니 그러니까 정임한 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부모의 지도와 교육에서 진취성이 밝아져 갈 수 있다. 목이라는 게 생성이 돼서 교육으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선생님도 개유시였으면 그렇죠. 50억 갈 수 있죠. 그리고 제가 공부 안 하고 사업에 성공했겠죠. 저는 보면 잘 모른다 그러면 신약하지 않다. 임수는 병호시를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약하지 않을 경우. 기토는 신약하지 않다. 그럼 개유시 선택하면 됩니다. 정해져 있어요. 보면 진로 방향, 재관인, 재성, 관성, 인성, 삼기과 근황하니. 삼기라는 것은 재관에는 우리가 좋게 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이라는 얘기고요. 근황하고 정인격에 월상 관성이니 선비적 자성 속에 정인격이니까 선비적 자성 속에 학예를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임수는 맑고 정하니 이 명주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 나와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임수는 맑고 정하니 지식지혜의 근원이다. 토의 제방이 근실하여 토는 관성이죠. 학문 그릇이 재상이다. 이 정도면 학문을 재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서울대 입성이 가능하고 문과 자질이다. 정인의 정관. 저 앞에 초년은 또 정제잖아요. 그죠? 문과 쪽 자질이 많은 거고. 근데 이제 자질 자체는 문과인데 이런 경우가 가끔은 일단 대운에 따라 가지고 이과를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술토가 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 또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로 존중받는 사람들이 의사잖아. 의사하면 인정받는 거네. 그리고 공부 잘하면 야 이과로 가야지.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그렇게 선생님 또 유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사주 가지고 이제 서울대 못 가면 죽어야죠. 대가리 맞고. 죽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사주는. 못 가면. 정인격은 관성이 희신이며 항상 우리가 얘기하던 거죠. 행정과 무관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기토 정관은 행정이고 술토는 병관으로 무관성을 둘 다 갖고 있다. 1순위가 관문이니 관성으로 가는 거니 행정, 법학, 양방의 인연인데 일단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설마 그렇게 가겠습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택일해주고 그 다음에 통화를 해보면 그 부모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 애를 주변에서 다 좋아한대. 그 정도로 사주가 좋으면 그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뭔가 좋게 바라봐 주는 게 있나 봐요. 병임충? 아니 그 충은 안 보셔도 돼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 사주가 신약해. 그러면 제다 신약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임수가 충분히 강하면 병화를 이런 거예요. 쟤는 내가 때려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하면 못 때리고 내가 도리어 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지만, 뭐예요? 12살 여자애와 12살 작은 나이, 12살이 적은 나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기 병임충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병임충 혹시 문제되는 건 없는지. 천간충은 집중력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끔마다 욱하는 성향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주 그 욱하려면 제어력이 부족해야 되는데 관이 두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자, 임수가 있는데 옆에 기토와 술토가 있어. 그 기토와 술토 작용이 뭐냐면 임수가 잘못되는 거를 차단시켜 주는 거야. 욱하려고 하면 어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정인격들은 저렇게 관을 잘 짜고 있으면 그 자기의 속 내면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정상적인 정인격이라면. 삐꾸마다 정인격은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정인격들은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싫다고 해서 절대 싫다고 얘기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진짜 친한 사이 아니면 그 내면을 알 수가 없어요. 정인은. 시연씨 그렇죠? 내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정도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잘. 근데 관이 뭐 저렇게 잘못돼 있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욱하고 그런 것도 나오겠지만 저 사주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 사주가 욱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예를 들어 지 자존심이 완전히 망가졌다. 망가뜨려지게 됐다. 이렇게 되면 그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안 봤지만 자존심을 건드렸다든지. 왜냐면 자존심을 생명으로 여기는 애거든요. 아, 삐꾸정인격. 자존심이 생명인데 그걸 건드리면 얼마나 과하겠어. 그때는 자기 안 보던 성격 나오겠죠. 충분히. 그래서 그 남자 정인격들한테는 제가 얘기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들한테는 그냥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냥 잘했다고 해줘라. 잘했다고. 어? 잘했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잘한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무슨 잘했다고 해줘. 그냥 잘못했다 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진다니까. 이게 정인격이 윗사람들은 상당히 잘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융통성 부족하고 있죠. 세상에 뭐 식상이 꼭 좋다, 정인이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나름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 근데 그게 우월지에서 상당히 강하다. 그 격이라는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미 병임충을 떠나가지고 관이라는 글자 자체로 이미 절제와 조절 능력이 엄청나게 타고난 사람이다. 이 사주는. 그렇기 때문에 병임충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편관이 있으니까 약간 일을 할 때 마음에 안 들면 몰아붙이는 힘도 나올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자, 1순위가 간문이니 행정법학 양방의 인연인데 결과적으로는 중앙행정부 입성이다. 중앙행정부에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서 술토나 토를 이제 중앙으로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중앙에 들어갈 수 있다. 토가 우리가 중앙을 나타내고 중앙토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죠. 그 욱한 내면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그 사람을 알고 진짜 내면까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고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내면까지 건드려 버렸다. 그럴 때 진짜 그게 나오겠죠. 성격이. 그때는. 식상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올 수 있고. 근데 식상도 예를 들어서 뭐 관성하고 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변수까지 움직이는 걸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일단은 격 자체만 보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됩니다. 보세요. 저 내면 잘 얘기 안 한다잖아. 진짜 친한 사람 아니면 모른다니까. 그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가 사주를 배울 때 그래서 자기 거 먼저,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자기 주변에 진짜 친한 사람들을 유심하게 관찰해야지.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을 저 사주가 저렇네라고 판단하면 오판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안 맞다고 느낄 수도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거니까. 자, 어디까지 했지? 토가 중앙이다. 토가 중앙이다, 그죠? 그 윤석열이는 그 무토하고 그 진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앙으로 입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정이 빛으로 수와 금을 밝히니 최고에 이르는 일품벼설이다. 옛날로 치면은 뭐 영의정이죠, 뭐 영의정 자의정이지 뭐. 술토는 재를 담는 그릇도 된다. 처덕이 상당하다. 근데 요즘 세대, 이게 옛날 세대로 보면 무조건 영의정 자의정인데, 아 그렇죠. 파인애플님 요즘 실력이 너무 많이 늘고. 근데 요즘에는 미디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식상이 있어줘야 그게 대중들의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옛날하고 약간 판세가 달라지는 부분들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술토는 재성을 담는 그릇도 된다. 술토는 병화의 장지니까 담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덕이 상당하다. 술토 그 처자리에 술토 희신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처도 당연히 좋겠죠. 대저토를 관성으로 지용하고 그렇죠. 처도 기운이 약하진 않을 수 있어요. 편관이 오면. 그렇지만 인으로 이게 토생금 됐잖아. 맞아. 토생금이 안 됐으면 나를 치는 거고. 파인애플 잘 보시네. 토생금이 됐다. 이걸 또 잘 보셔야 되는 거야. 질문 자꾸 답변하다 보니까 까먹고 있네. 그 다음 대저토를 관성으로 지용하고 천간에 투출하면서 화의 조강이 유력하면 청와대 입성이 가능한 법이다. 관료주의적인 관인이 생근을 얘기하는 거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인묘진, 나중에 보면 인묘진 대운으로 가는데 인묘진 대운으로 향하면 학계로 진출하는 운도 열리게 된다. 인묘진은 식상으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뭐 다 은퇴했을 시점이니까 그때는 강의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 강단에 설 수도 있다. 식상 대운으로 가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정인격이기 때문에 그렇다. 정인격의 본성은 선비학자의 명분을 희구하는 법이며 지도하고 학습시켜가는 지성적 그릇이라고 한다. 목대운이 도래하면 목은 인의 성인이, 목은 이제 우리가 인의 예지신 중에서 인이잖아요, 그죠? 인품과 자상함이 발현되어 후학 양성의 인연이 이어지는 것이다. 인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격이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적격이었다 그러면 사업으로 얘기했겠죠. 아니면 식상격이면 사업으로 아예 얘기해 버렸겠지. 그래서 우리가 격 자체를 떠날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출생시의 편제는 그쵸. 시연시도 인격이다 보니까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저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 봐요. 저게. 출생시의 편제는 중말년의 밝게 따라오는 제복이며
대운에 그스름이 없으니 부유한 재력이다. 식상이 없어서 큰 부자는 아니다. 그러면 얼마? 200억 정도다. 정인격이니 결국은 행정으로 가는데 편관은 자기의 파워고 임수가 역마니까 임수가 역마인 건 왜 그런지 아세요? 가르쳐 가야지 또 이거 뭐 나중에 보면 모를 거 아니야.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갑시다. 연월의 상생력이 길하여 약관의 급제로다.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억은 좀 부자네 이렇게. 23세 정도면 합격이다. 저기 우리 출산택일에 공부 등급이 한 2등급 나오면 공부는 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려주세요. 저기 사유축 닭띠잖아요, 그죠? 사유축에 역마는 해 아니에요, 그죠? 해를 뒤집으면 임수잖아, 그죠? 그래서 본인 자체가 역마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외무 쪽, 외무고시나 이런 쪽도 인연이 있다. 이 정도면 외무고시 되죠. 처자리 술토는 재성의 묘고지니 처가 재테크와 재복을 두터이 하는 공로가 크고 관성으로 제방하니 자손 양육의 특출이다. 편제가 있으니 융통성이다. 정미가 되면 융통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 아까 편제가 융통성이다. 식상이 없으면 편제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이브 날 잘 들으셨나요? 설명? 그렇게 어렵지 않죠? 설명을 계속 들으니까, 그죠? 이런 제가 이제 한동안은 제가 출산택일 했던 사주들을 뭐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거는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걸 할 거고 없는 거는 없는 대로 뭐 짧게라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사주를 좀 보다 보면 좋은 사주가 저런 사주를 좋은 사주로 하는구나, 저런 사주들을 출산택일로 뽑는 거구나. 물론 그 날짜에 항정이 돼 있다 보니까 뭐 퍼펙트한 사주는 나온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뽑아도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출산택일 할 일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참고하면 되겠죠. 근데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간을 바로 옆에서 생해주면 저 부부자리의 편관은 이제 인격에서는 희신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품어 안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묘고지라서. 그러니까 죄를 품어 안았다는 죄와 관련된 부분들도 잘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만약 품지 않았으면 또 약간 달라지는 거죠.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편관만 있어도 처의 능력은 일단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 병호 자체가 이제 재성의 글자니까 병호도 나름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름대로 능력과 자질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보다도 더 특히 술토가 묘고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장출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조금씩 잡힐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일반격, 종격과 일반격 사이에 애매모호한 애들, 그 애매모호한 애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쉽게 보이는 일반격과 종격은 좀 되는데 애매모호한 애들은 우리도 어렵습니다. 잘하시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10시 반이네.
메리 크리스마스 잘 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그래, 한 100억은 넘어줘야 그래도 좀 좋다고 하죠. 파인애플님은 본인 걸 잘 고심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빠바이.